여러분은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타고난 생김새의 차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생김새보다는 얼마나 외모를 신경 쓰며 가꾸어 왔는지에 따라 그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출중한 외모를 타고난 사람도 자신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꾼 사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활력을 잃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조차 사람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듯이 이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자 꾸준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살아온 삶의 흔적은 고스란히 우리의 얼굴에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얼굴에 윤기가 돌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아우라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평탄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기품 있고 우아하게 잘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외모는 상대방의 첫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개성 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외면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는 사업가들은 나이가 들어도 노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째, 외모 관리는 나 자신을 위한 건강 관리의 일환입니다. 외면을 가꾸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외면을 조금씩이라도 가꾸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외모 관리는 건강한 노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고 아름다운 옷차림과 멋진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외모 관리는 나이 들수록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노화의 가장 뚜렷한 흔적을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주름, 건조함, 탄력 감소 등의 문제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적절한 스킨케어 루틴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그리고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제철 채소와 해산물 섭취를 통해 피부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부 문제와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남들보다 노화가 늦게 찾아오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모 관리는 내 감정 및 심리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관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동 그 자체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나아가 우울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외모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곱게 화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등의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세수조차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간단한 메이크업을 한 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한결 나아집니다. 꼭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80대 할머니가 되더라도 매일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며 살아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멋쟁이 할머니가 되어 자신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지요. 이처럼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단장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놀라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꾸미는 행위 그 자체가 나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한 피부와 깨끗한 이미지 덕분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어울렸던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새롭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치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내 몸에 잘 맞고 나와 잘 어울리는 단아한 새 옷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외모가 단정하고 빛나는 사람이라면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한쪽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을 맞춰 함께 신경 쓰고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에 대해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서 너무 정게 입으면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뒷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와, 정말 정게 사시네, 라며 멋쟁이 어르신이라고 칭찬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예의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너무 튀는 옷을 입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개성이 강한 옷을 입는 것은 주의해야겠지요. 이처럼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자신을 위한 스타일링에 신경 써보는 것은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모는 자신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당당한 사람은 대부분 타인에게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그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고 남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타인을 평가할 때 외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정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광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견해가 그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외모에서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재미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추측을 빠르게 하는 반면,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에 대해 누군가는 게으르고 재미없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타인의 외면을 스캔하고 나에게 필요한 감정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일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예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면이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아쉬운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사람을 보면 멋지다, 깔끔하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죠? 반면 후줄근한 차림에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며 혹시 나도 저렇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을 외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서글프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 중에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체취 관리입니다. 외모 관리라고 해서 시각적인 것만 생각하셨을까요? 시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각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처럼 좋은 향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체취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피지선의 변화 때문인데요. 동시에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이 쇠퇴하여 자신의 체취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체취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휴대하거나 은은한 향수를 사용하여 체취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씻고 특히 습하고 땀이 잘 나는 부위는 한방 비누 등을 사용하여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구강 건강과 체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피부 관리입니다. 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피부 노화입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주름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름을 하나도 없이 만든다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겠지요. 다만 좀 더 깔끔하고 환한 인상을 주기 위한 피부 관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점이나 기미, 주근깨, 그리고 노화의 상징인 검버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 가장 큰 피부 고민 중 하나가 검버섯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저승꽃이라고도 불리기에 거부감이 더욱 큽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기미도 더 증가하게 되지요. 이렇게 피부에 있는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노화의 흔적만 제거해도 인상이 훨씬 더 환해 보일 뿐만 아니라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의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목주름과 손주름을 관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목과 손이라고 합니다. 얼굴 주름은 막더라도 목과 손에서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굴 피부는 관리를 참 많이 하지만 목과 손에는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목주름 관리에는 간단하게 순한 한방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좋겠지만 수면 건강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개는 수면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적인 베개 높이는 6에서 9cm 정도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베개가 사람마다 다르니 직접 누워보셔서 나에게 맞는 사이즈와 재질을 알고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어 관리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모발이 빠지지 않도록 탈모를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모발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모발은 헤어스타일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숱이 적어졌다면 자연스러운 컬을 넣는 펌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충분히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니 이미지 변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두피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발과 두피가 약화되면 탈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탈모가 생기는 데에는 유전이나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화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탈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남녀 모두 머리가 빠지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지요. 이는 대인 관계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모가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방 탈모 관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에 아름답게 늙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고방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신과 의사들과 연구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고방식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성공 혹은 실패, 적 혹은 친구처럼 무슨 일이든지 양극단으로 나눠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면 배신당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100점이 아니면 다 0점이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도 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차갑게 대하면 나를 싫어하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것에만 몰입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만 보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단점만 신경 쓴다든지 비관적인 뉴스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사고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며 부정해버리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도 없어 라고 잘못된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피해야 우울증을 막고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다양한 가능성과 희망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관리하며 자신을 돌보라고 많이들 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일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르신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가꿀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남들과 소통할 수도 있지요.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의 외모 관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도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젊고 단정하게 가꾸고 외모에 신경 써야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기도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고도 쉽게 성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늙었다고 해서 다시 새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여 좀 더 단정하고 기품 있게 보일 수는 있지요. 이것을 인지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면이 중요한 만큼 노년의 내면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대하며 많이 웃어보세요. 그러면 얼굴에는 귀티가 흐르고 웃음꽃이라는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시어 매일매일이 더욱 풍요롭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이상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와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